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승미소입니다. 오늘 다시 양치기 소년이 되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쉬고 일요일에 뵙기로 했는데 한 가지만 더 방송을 하고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약 2주 가까이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고 연일 갱신하던 미국 지수는 이제 조정의 상황이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제 방송 이머징 한국과 중국, 그러면 두 시장도 조정이냐? 저는 그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조정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제 방송과 다르다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정 후 미국의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힘차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정하는 기간 동안 시장에 확신을 주어야 할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네 가지 조건이 무엇인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제가 굳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조정이 올 때, 조정 기간에 우리들이 그 조건이 완성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새벽 다우 지수에서 다우 운송지수가 있습니다. 다우진스 트랜스포테이션 에버리지 인덱스라고, 다우 운송지수가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다우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죠? 다우 이론은 뭐냐면 다우지수와 다우 운송지수가 둘 다 고점을 돌파하면 강세장이다 라는 과거에 다우지수를 완성했던 찰스 다우라는 분이 만들어냈던 이론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죠. 경기가 좋아지려면 운송이 많아져야 되죠. 과거에는 철도였지만 요즘은 철도보다는 택배죠. 택배, 페덱스나 이런 들이 워낙 전자상거래, 인터넷 상거래가 많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움직일수록 결국은 경제에 좋은 것이죠. 아무튼 다우 이론을 보면 다우지수가 고점, 다우 운송지수가 고점을 넘으며 이제는 강세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더 멀리 가기 위해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정 없이 여기서 더 가버리면 기다리는 건 폭락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필요한 시기인데, 이 조정이 필요한 시기는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시장에 아직도 존재하는 불안한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일 지수가 상승하지만 2% 부족한 느낌, 이것은 무엇이냐?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작년부터죠 사실,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인해서 리세션이 온다, 경제 위기가 온다,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갑자기 리세션을 끄집어 왔느냐? 어느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리세션이 오기 전에도 주식시장은 고점을 넘어선 적이 있었고 오랜 기간 동안 상승한 적도 있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래프, 그래프가 아니라 사진에서 보시면 리세션이 시작한 시점에서 6개월 전, 3개월 전 이렇게 그 기간 동안에도 주식시장이 60% 시기에 상승했었어요. 즉 리세션이 온다 했어도 오기 전에 그 시기에 60% 가까운 시기에는 상승한 적이 있었다. 즉 지금이 연일 지수가 상승하고 고점을 넘어서지만 리세션을 앞두고 상승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불안감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저는 이 리세션 가능성 때문에 조정이 올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하는 게 아니라 지난 9주간 9월 초 8월 말부터 현재까지 약 9주 동안 지속적으로 증시가 상승해 왔었죠. 이 증시 상승을 이끌어왔던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이제는 조정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9주간 상승을 이끌어왔던 원인 세 가지는 첫째, 미국과 중국의 화해 분위기죠. 이게 협상이 성공적으로 가든 아니면 더 이상 확전만 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분위기까지 포함한 것이었죠. 두 번째는 이 미국과 중국의 협상 분위기 아래 3분기 실적이 발표됐었는데 이게 예상치보다 발표 기업의 70% 이상이 훌쩍 실적이 넘어섰어요. 그래서 예상치를 넘어선 선박, 물론 예상치 자체를 낮게 추정을 했었고 그 추정한 것보다 좀 나아졌다고 해서 경기가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었지만 상황을 고려할 때 더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넘어섰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좋았죠. 한마디로 더 오르고 싶었기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그런 핑계로. 마지막 세 번째는 7월, 9월, 10월 3개월 연속 3번 FOMC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했고 양적 완화라 부를 수 없는 양적 완화가 지난 한 달 넘은 기간 동안 지속됐죠. 즉 통화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이렇게 핵심적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지난 9주 동안의 미국 증시 상승이 있었죠. 그런데 1번과 3번은 이미 시장에서 인정한 재료예요.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 더 이상 새로운 재료가 될 수 없고요. 3분기 기업 실적 발표는 이제 다 끝나갑니다. 거의 다 끝났죠. 그래서 3분기 기업 실적이 예상치를 넘어선 선방이라는 재료는 소멸됐고 남아있는 두 가지 재료는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2번을 대체할 새로운 재료가 있어야 여기서 조정 없이 갈 수 있는데 새로운 재료가 갑자기 나타나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2번의 재료 3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끝나가기 때문에 조정이 무조건 온다. 안 온다고요? 내기 걸어봅시다. 무조건 옵니다. 그렇다면 조정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12월이든 내년이든 힘차게 주가가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 제가 몇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S&P 500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오늘 새벽에 CNBC 제목인데요. S&P 500 인덱스가 사상 최고치를 넘어진 게 2주를 넘어섰습니다. 2주가 지났죠. 그럼에도 S&P 500 종목 즉 500개 기업 중 단지 10%만 고점을 넘었다고 합니다. 즉 10%의 주식이 상승을 이끌었고 나머지 기업들은 아직도 그 고점 밑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랠리가 펼쳐지려면 당연히 남아있는 90% 기업 중 일부에서라도 고점을 넘어서야 10%가 지속적으로 가는 피로감을 극복해낼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S&P 500 인덱스의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업종은 크게 4개입니다. 첫째는 빅파마죠. 커다란 제약 업체들인데 글락스스미스클라인, 브리스톨 메이어스 이런 업체들이 지금 현재 저 2%, 3% 이렇게 고점을 넘었고요. 두 번째는 디스카운터스, 그러니까 대형 양판점들이죠. 할인마트, 월마트, 코스트코 등 이들 기업들도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세 번째는 홈 임프루먼트, 스탠리 블랙, 그 다음에 홈 디팟, 그러니까 가정용 내구재, 가구 이런 것들이겠죠. 저런 것들도 고점을 넘어섰고요. 네 번째는 우리 상승미소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2달간 제가 강조했던 반도체죠. 이렇게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것은 4가지 업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업종을 다 합쳐도 500개 기업 중 단 10%만 상승을 했다. 고점을 넘어섰다. 그러므로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조정이 마친 이후에 새로운 나머지 90% 중에서도 고점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에너지 섹터 ETF죠. XL이라는 미국 에너지 섹터를 모아는 ETF를 보고 계신데요. 에너지 섹터 보셨죠? S&P 500 고점을 넘어섰지만 에너지 섹터는 아직도 200일선 저 저항선
넘지 못했습니다. 즉 저런 업종들이 대다수고 저런 것들이 200일선을 넘고 신고점 가까이 가던 고점을 넘어서야 추가적인 상승이 필요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최근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이 야금야금 오르고 있습니다. 즉 10년 만기 채권이 수요일 새벽 종가 기준으로 1.848입니다. 이미 상승미소 방송을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저게 2%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왜? 채권 시장에 안전자산을 투자를 위해 들어왔던 돈이 위험자산으로 빠져나가는 경우 있는 거죠. 즉 저런 금리가 저렇게 야금야금 올라가는데 만약에 10년 만기 채권 금리를 기준으로 2%를 넘어설 경우 주식시장이 이제는 상승 엔진이 아니라 상승을 지향하거나 하락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인하했어도 채권금리가 2% 이상을 넘어서 버리면 금리 인하 효과가 사라질 수 있어요. 금리 인하 효과가 사라져버리면 한마디로 도람이 타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금리는 현재 기준금리 1.75%를 감안했을 때 2%까지만 가도 되는데 그 이상 넘어설 경우에는 주식시장 하락을 부추길 수도 있다. 상승을 제한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2% 가다가 다시 떨어져 줘야 되겠죠. 이런 금리 인하는 미국의 저축률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저축률은 저축 금액 전체를 보면요. 지난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들다가 2018년 미국과 중국이 관세 분장을 시작하면서 약 2천억 달러 이상이 늘었습니다. 지금 저 차트는 빨간색이 약 9,83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저축이 있었는데 지난 2년간 미국과 중국이 싸움을 통해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저축이 늘어났다. 8월 현재 1조 3천억 달러, 즉 2018년 초부터 약 4천억 달러가 늘어났던 거죠. 그런데 금리가 상승하면 저축률은 떨어지지 않잖아요. 저축한다고 뭐가 문제냐? 미국 GDP의 70% 이상이 소비에서 나오고 소비를 위해서는 저축률이 떨어져서 저 돈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리 재상승은 위험에 대한 대비를 통해서 저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다. 또 한 가지 금리 상승은 부채, 경제성장의 엔진이 돈이고 돈의 핵심은 부채잖아요. 부채가 늘어야 경제가 성장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금리가 올라버리면 부채가 늘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의 지금 보시는 그림에 하우스홀드, 미국 가정의 밸런스 대차대조표인데 상당히 파이낸셜 에셋, 즉 금융자산이 많이 늘었어요. 왜?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했으니까 올라갔지만 저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건 부채인데 오른쪽 맨 밑에 보면 부채가 늘지 않습니다. 금리를 인하해서 부채를 늘리기 위한 게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데 채권금리가 2%를 넘어버리면 그 의도가 사라질 수도 있죠. 그러므로 채권금리, 10년 만기 채권금리는 2.0 이내에서 제한됐으면 좋겠다. 그거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이 계속 요구하는 거죠. 수요일 새벽에 다우지수도 올랐던 게 미국이 지금 9월 달에 약 1,100억 달러, 12월에 1,600억 달러 규모의 소비재에 대해서 이미 관세를 부과했거나 예정인 이 부분을 철회할 수 있다. 이 뉴스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소비재에 대한 대중국 관세가 철회되는 게 주식시장 상승이 왜 좋냐면 앞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미국 GDP의 70%는 소비가 차지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관세를 25% 올려버리면 이미 미국 연구소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 관세 인상분을 미국 소비자가 부담한다. 그렇다면 한 가구당 무려 1,000달러, 1년에 1,000달러 이상이 부담해야 되고 그렇게 늘어나는 부담만큼 다른 쪽에서 소비가 줄겠죠. 그러므로 중국이 요구하는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도 주가 상승을 위해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이 소비재 부분에 대한 관세가 이미 부과된 것은 철회하고 그 다음에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예 취소를 해버려야 다시 한번 주식시장이 힘차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번째는
글로벌 성장을 위해서는 항상 신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즉 새로운 수요처가 필요한데 이걸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 이어 중국이 나타나서 그 수요를 감당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중국의 도시화도 60%를 넘었고 중국 전체의 지형을 감안할 때 아무리 도시화가 많이 된다고 해도 지금부터 10% 이상 늘어나기 힘든다고 합니다. 즉 이미 개발할 곳은 다 개발했기 때문에 중국의 바통을 이어받을 나라가 필요한데 그게 어떤 나라냐? 인도죠. 그런데 인도의 최근의 경제 상황이 환율만 봐도 알 수 있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 7년 넘게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경제 성장률도 최근에 많이 하락하고 있어서 인도 시장이 중국을 대체할 만한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즉 성장을 위해 새로운 수요가 필요한데 이런 물리적 시장이 안 된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거죠. 물리적 시장이 안 된다면 결국은 새로운 수요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성장이 필요하죠. 4차 산업혁명 관련 시장이 나와서 많은 수요를 이끌어내게 되면 당연히 성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 관련 성장에서 핵심이 뭐냐? 5G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 5G 이미 시작을 했고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더 추가 확대되고 중국의 경우도 5G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네트워크 투자를 하겠다. 이미 발표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5G에 뒤지지 않을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왜? 안타깝게도 미국이 5G로 못 가는 이유는 결국 5G 기술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중국의 화웨이 장비를 써버릴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5G를 네트워크를 깔아야 다른 IT 인프라, IT 새로운 산업이 성장, 수요가 나올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똑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잘 돼서 특히 화웨이 문제가 어느 정도 뭐라고 하죠? 타협이 돼야 됩니다. 중국과의 기술적인 화해가 있어야 미국에서도 5G가 깔리는데요. 이 5G가 왜 중요하느냐? 5G 인프라 건설은 다른 IT 버블에 상당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산업에서 핵심 인프라가 5G이기 때문이에요. 5G가 깔려야 안정성, 그 다음에 뇌의 반응 속도 등으로 다른 기술들이 펼쳐질 수 있는 한마디로 장이 마련되는데 이 장이 아직 미국만한 나라가 없잖아요. 이렇게 수요나 성장을 이끌 만한. 그런데 미국에서 아직 못하고 있어요. 왜? 기술력 때문에. 그렇다면 중국과의 기술 헤게모니 문제가 해결되어야 5G 인프라도 개발되고 IT 버블, 제가 작년이 아니죠. 올해부터 계속 얘기했던 2020년 거대한 IT 버블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은 원칙적으로 원론으로 가면 미국과 중국이 이번 협상에서 이 문제까지 다 천천히라도 해결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조정은 반드시 옵니다. 왜? 오기 싫어도 더 멀리 가려면 와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약 9주간의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핵심 이유, 3분기 실적 발표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이죠. 조정 오는 기간에 다시 한번 내년이든 4분기 12월이든 다시 한번 랠리가 오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를 이게 하나든 2개든 아니면 한꺼번에 다 나오든 반드시 하나씩 나와야 된다. 그러면 조정 기간 동안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4가지 문제, 이 4가지 조건이 해결된다면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글로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국 경제, 한국 기업에게도 상당히 중요하다. 왜? 반도체, 그 다음에 시장의 의존도, 중국이나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한국이 높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진짜 이제 금요일, 토요일에 안 옵니다. 다시 한번 양치기 소년 되지 않겠습니다. 삼진 아웃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날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안녕!